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이지샵 자동장부 생방송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지사항 통해서 다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곧 다가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생방송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육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든지, 평상시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고 하시면은 그 채팅창 통해서 그 문의 주시면은 그 매니저님이 답변을 달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그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생기시면은 문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교육에 사용되는 교환은 여기 교육고객센터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91번 글 보시면은 지금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같이 강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전에 저희 부가가치세 생방송 교육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올해 별로 바뀐 부분이 많진 않아서 그 부분 그대로 거의 진행할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에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교육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지사항 통해서 안내드린 대로 세 가지 주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이제 체크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가세 매출매 입장이랑 신고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장부 쓴 거를 어떻게 홈택스로 전송을 할 건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장부 기본 교육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부 쓰기와 관련된 거는 자세하게 오늘 교육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저희 장부를 올해 처음 쓰셔가지고 기본 사용 방법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요거 끝나면은 한 내일쯤 다시 보기로 어차피 올릴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 들으시고 뭐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먼저 저희 이 강의 듣기 전에 여기 동영상 강의엔 생방송 교육하서 장부 사용 방법 누르시면은 장부 기본 사용 방법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사용법은 이 강의 통해서 보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전 체크 포인트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중요해요. 그 이제 뭐 신고 기한이 뭐 어차피 다 알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잘 모르셔서 놓치시면은 가산세를 낼 수 있는 게 신고 기한이라서 이 부분 한 번씩 꼭 강의 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나 예정 신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이미 4월 25일까지 하셨었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대신에 중요한 거는 예정 고지를 받아서 그냥 고지세액만 납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매출 매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정 고지를 받아서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예정 신고서를 직접 만들어서 예정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 과세 대상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내가 6월 달에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간이 과세자였던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일반 과세자만 이번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 내가 간이 과세자라고 하더라도 폐업한 경우라든지 과세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이제 신고를 꼭 맞춰주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요거는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조회 발급 메뉴에 들어가시면 부가가치 신고 도움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처럼 부가가치세도 신고 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신에 얘를 보려면은 사업장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돼요. 개인으로 로그인 하시면 안 보이시고 사업장으로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로그인하면은 이렇게 과거 신고 내역 분석이랑 이렇게 매출 비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신고했던 거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얘는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봐가지고 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지금 현재 신고하고 있는 그 부가율이나 이런 게 너무 과대하거나 과소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뭔가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고 도움 자료라든지 유의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체크 포인트가 다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나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는 무관하게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의를 하셔가지고 한 번씩 점검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저희 쪽에 그 장부를 일단 쓰셨다는 전제 하에 요거를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쓰셨다는 전제 하에 뭔가 이제 누락 빠뜨리거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먼저 요 매입세 불공제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은 저희 장부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하나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장부 많이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불 방법 할 때 매입세 불공제 거래인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보통 차량과 관련된 항목을 이제 넣을 때 많이 뜨는 건데 여기 나온 설명대로 이 차량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이 내 현재 거래가 아니라 이 차량이 만약에 1000cc 이하이거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트럭 125cc 이하 이륜 그리고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 업종을 하는 경우에 그 영위하게 취득한 차량 요 세 가지에 해당하면은 이거를 체크를 지금 안 한 상태 요거랑 똑같이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공제가 되면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공제 받고 싶은데 무조건 이런 걸 체크를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얘는 세법상 정해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시 외에 차량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난 애초에 요거 그냥 공제 어차피 불공제니까 이번에 부가가치 신고할 때는 얘는 그냥 기재 안 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넣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장부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 접대비라든지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되는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도 그 매입세 불공제 여부만 잘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신고서에는 자동으로 안 들어가지거든요. 대신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매입세 불공제만 맞게 체크해서 기재를 해놓으시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굳이 내가 지금은 뺐다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뭐 넣는다든지 이런 추가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더 간편하죠. 그래서
접대비, 대표적으로 접대비도 있는데 접대식대, 거래처 경조사비, 그 거래처 선물 이런 접대비 포함해서 매입세 불공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얘라고 체크를 하면은 부가가치 신고 때는 불공제되지만 종합소득 신고 시 알아서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장부에 그냥 체크만 올바르게 하셔서 기재해 놓으면 됩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체크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대비는 왜냐하면 100% 부가세 때 불공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부에 기재만 해놓으시면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나요? 이거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신고기간 되면은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나는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클릭하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셨나요? 물어봐요. 얘 체크를 하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고요. 얘를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하면은 종이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받은 세금계산서 중에 종이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기재 요령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장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하시면 일단 기초 강의가 조금 안 들으셔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장부 작성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동영상 강의 버튼 누르셔가지고 기초 강의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종이세금계산서는 해제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 네, 저장하기. 그리고 또 부가세 신고 기간에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 매출 기재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현금 매출은 누락할 수 없고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수집을 못 해오니까 어떻게 장부에 기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랑 요거 쓰는 방법을 적어 놓긴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간편 복식 장부의 수입 매출 메뉴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6월달 매출이다 라고 하면은 6월 말일자, 그러니까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월 합계 금액으로 기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매출이면 6월 말일자, 5월달 매출이면 5월 말일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주별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주의 말일자, 나는 아니 그냥 난 건별로 관리할래 하시면은 그냥 일자별로 입력하셔도 무관해요. 그러니까 꼭 월로 해야 된다, 꼭 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고 그냥 월 최대로 해서 합계로 기재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기재하신 다음에 거래처는 현금 매출은 기타 거래처 잡고 합계에다가는 월 합계 금액 이런 식으로 작성하신 다음에 대금 수령 방법을 현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복식장부 분들 중에 계좌로 현금 영수증 안 하시고 계좌로만 받으시는 경우, 다른 증빙 없이 계좌로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시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하고 계좌로만 받는다라고 하시면 계좌이체예요. 네. 그래서 계좌로 하거나 현금으로 하거나 이렇게 현금 매출은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현금 매출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뭐 저희 기본 교육을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장부 작성은 수기로만 기재 물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자동 수집을 해서 수집을 할 걸 다 수집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복식이나 간편장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현금 매출이라든지 종이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수기로 기재해야 될 것들.
그런 식으로 작성을 추가로 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매출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요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요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은 모든 업종한테 나타나진 않고요.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럼 업종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업종은 여기 정보 등록 메뉴에 사업장 정보에 이 업종 코드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 코드를 올바르게 일단 기재를 하셔야 되고, 이 업종 코드가 올바르게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이라면 저희 쪽에 이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를 체크하는 질문이 떠요. 근데 언제 뜨냐면 이 의제매입세 공제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일단 이 의제매입세 공제가 뭐냐면은, 원래 면세로 산 물품은 그 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이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세로, 예를 들어 음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거 사셔가지고 그걸로 음식 같은 거 만드셔서 파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음식이라는 거는 과세가 되는 건데, 이 과세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면세 물품을 구입한 거니까 너희들은 특별하게 일정 부분만큼 공제를 해줄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요건이 면세 물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면세 물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과세되는 물품을 사가지고 그거를 팔면은 뭐 만약에 그게 불공제 요건이 아니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물품이어야 돼요, 의제매입세 공제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거래처가 일단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되고 원재료나 부재료여야 돼요. 왜냐면은 제품이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온 면세 물품이어야 되니까. 중간 단계의 재료니까 원재료나 부재료가 항목에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면세 공급 가액에 입력했을 때 지불 방법을 클릭하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미리 기재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정보통신 원재료 해서 기재가 됐어요. 나는 한국정보통신 원재료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세 공급가에 넣어놓고 이렇게 지불 방법 쪽 클릭하면은 이렇게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얘를 체크를 하면 그게 의제매입세 공제가 자동으로 부가세 신고할 때 계산이 돼서 들어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나는 무조건 의제매입세 공제를 체크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음식이나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면세 농수산물 같은 거, 재료, 면세 재료를 구매했을 때만 이게 적용이 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개념은 어렵지만 해당이 되면 체크를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장부 이제 많이 궁금하신 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또 여기 장부 들어와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메뉴 중에 안 들어가는 메뉴가 있어요. 뭐냐면은 간편장부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복식장부분들은 요 입금출금은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이 안 됩니다. 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장부 정리를 사업과 관련된 매출 메인만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요 수입, 비용, 고정자산 메뉴만 정리하고 부가세 신고를 먼저 완료하신 다음에 사업용 계좌를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요 입금 출금은 잔액을 일단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일 베스트는 모든 정리를 6월까지 하고 끝내시면 좋지만, 이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정리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장에 매출이랑 매입만 이렇게 완료를 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셔도 된다. 왜냐면은 신고 기한이라는 거는 25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촉박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하시면은 입금 출금 메뉴까지 정리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요 고정자산 메뉴까지 사업장의 매출이랑 매입만 잡고서 신고를 진행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정 어려우면 입금 출금 빼고 요 고정자산까지만 정리하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간편장부 대상자분들도 해당하는 사항인데 요 인사급여 메뉴도 부가세 신고할 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급여 내역도 부가세 신고할 때는 공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꾸준하게 원천세 신고하신 분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 쪽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처음 이제 신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원천세 신고까지 다 기재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비용 처리 원천세 신고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여 내역 정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인사급여는 이제 신고 끝나시고 정리하시고 수입, 비용, 고정자산까지만 정리해서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이제 7월 10일까지 하시는 원천세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신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 기한은 원천세 신고에 대한 신고 기한, 간이지급 명세서에 대한 신고 기한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전제는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급여 내역에 대한 신고는 하셨는데 다른 프로그램이나 홈택스 통해서 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인사급여를 지금 당장 작성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요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그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 작성을 안 하셔도 되지만 대신에 원천세 신고랑 간이지급 명세서는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좀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장부 정리를 하셔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매번 신고 기간마다 이제 공지사항에 이렇게 체크사항이나 절세방법 팁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나와 있지만 매출도 확인하고 이제 매출 누락된 것도 체크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 자료도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지사항에 있는 자료는 꼭 보시되 제가 일단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좀 포인트는 요 오픈마켓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셨으면 그거는 오픈마켓한테 산 게 아니라 오픈마켓에 속해 있는 실제 사업자한테 물건을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으시려면 실제 판매자의 상호랑 사업자 번호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장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저는 뭐 거래처가 지금 한국정통에서 되어 있지만 뭐 거래처 중에 아마 뭐 피지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G마켓, 옥션. 이제 그거는 실제로 이 피지도 마찬가지고 피지는 뭐냐면은 고객님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결제하실 때 그 결제사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제사가 실제 고객님한테 물건을 판 건 아니잖아요. 실제 뒤에 판매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자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수정은 여기 뭐 거래처가 있으면은 그 거래처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없으시면 요 거래처 추가 누르셔가지고 그 이제 옥션 지마켓 이런 홈페이지 가면 다 상호랑 사업자 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 실제 판매자 상호랑 사업자 번호 등록하셔가지고 나머지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상호랑 사업자 번호만 등록하셔가지고 확인 누르시고 이제 확인 누르시고 나면 보통 요 검색창이 떠요. 그래서 검색창에 실제 그 거래처로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요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실제 꼭 변경해야 되냐 하는데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쪽에서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자동 수집을 할 때 카드사에 찍히는 거래처는 이런 중간 결제자의 거래처가 찍혀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걸 저희가
그 거래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떤 실제 판매자가 누군지를 저희도 알 수가 없어서 이 거래처는 저희가 어떻게 자동 수집을 못 하고요. 이거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수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체크사항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매출 누락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런 부분은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